네,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키루스의 재판,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인용이냐, 기각이냐, 역사의 기록에 서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법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영광의 기록으로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키루스, 250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키루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 설립자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최초로 제국을 건설했는데요. 키루스가 어린 시절 어머니 만다네로부터 정의를 배우는 중요한 장면, 이런 재판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명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에서 이것을 정리했는데요. 크세노폰은 그리스 사람이지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키루스 정의의 재판에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크세노폰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작은 옷을 입은 큰아이가 큰 옷을 입은 작은 아이의 것을 뺏어서 서로 맞다고 그렇게 봐서 이 키루스가 무죄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소유권의 문제로 판결하지 않고 옷이 맞고 작다 이런 관점에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순 형식 논리가 아니라 그 정의의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정의란 것은 판결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항상 법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키루스 재판입니다. 그때도 이미 어떤 단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런 소유의 문제, 강압의 문제,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크세노폰은 플라톤의 라이벌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란 책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시민은 절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크세노폰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사악하면 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에 의한 정의를, 그때 이미 법치주의를 매우 강조한 것이죠. 네. 이 리더십에 대한 최초이자 최고의 책은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다. 피터 드래그가 일찍이,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래그가 일찍이 크세노폰의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키루스 대왕이 이 키루스 2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20살 때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하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간단한 답을 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리고 고통까지도 함께 공유하라.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부하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 귀루스 대왕 이세는 잘 따랐죠. 귀루스는 정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됐고, 이것이 이웃 국가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이웃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네들도 통치해달라. 바로 거기에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부패와 불의를 척결하는 그런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죠. 크세노폰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약자로 존중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 유수라고 해서 바빌론을 끌려와서 전쟁이 지고 난 뒤에 포로로 바빌론 강가에서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노래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 기루스 대왕이 바로 포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기루스 왕은 매우 관대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 형식 논리가 아닌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장악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그리고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위헌성이 입증되면 파면입니다. 우리가 본 그 내용들 그리고 헌재 심의에서 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키루스의 교훈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강압 등 이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이나 정서가 아니라 법에 기반한 정의를 강조한 것이 이미 2500여 년 전 이 법과 정의를 강조한 키루스 대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2025년 4월 4일 어떤 정의가 실현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